이거를 잠깐 풀게요. 필기는 최대한 줄이고 문제를 빨리 해석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es the leader make people feel importa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make라는 상형 이 오형식 동사 make 리더들이 make 만듭니다. 리더가 만듭니다. 사람들이 느끼도록 그렇죠. people feel. 아까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방금 공부한 거랑 똑같네. feel이 몇 형식 동사?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 뭐뭐이다. 그냥 비동사예요. 여기는 비동사. 하다가 아니라. 느끼다가 하다가 아니라. 느끼는 걸 동작으로 해보세요. 시작. 잘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럼 상태라고 그래요. 비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feel important. 이거를 importantly를 써버리면 importantly라는 부사를 써버리면 중요스럽게 느끼다.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렇죠. 중요스럽게 내가 느껴야 돼요. 느끼는데 아프게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스럽게 느끼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부사는 기본적으로 adverb니까 동사의 뜻을 덧대해주는 거거든요. 달리는데 빨리, 그죠? 먹는데 맛있게,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기능이 형용사란 말이에요. 형용사. make people feel important. 이 사람을 느끼게 하다.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비동사.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죠. 얘는 아니니까. 얘도 아니고. 자, 어떻게 느낄까 하면서 질문 던졌죠? 질문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대답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뭐 간단하죠? 어떻게 느낄까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 그래서 이 글의 설득 방식은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한 나열. 간단하죠? 첫 번째가 by listening them. 그들을 들어준다. listen to는 귀 기울이다니까. listen to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attend가 뜻이 뭐예요? attend. 우리 다이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단어 하나가 철대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쓰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 뜻이 다이어로 바뀌어요. 바뀐다기보다는 원래 그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하나만 외웠죠. attend를 무슨 뜻으로 외웠어요? 참석하다가 제일 많죠. 참석하다, be present, 참석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attendance list라고 하잖아요. 출석부. 그 다음에 참석하다 말고 기본적으로 attendance는 이 단어를 외우세요. 집중하다, 관심 갖다. 집중과 관심을 기본 단어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이어를 이제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참석을 하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귀 기울여 듣죠. 그래서 attend가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ttention 하면 무슨 말이에요? attentive를 외우시라는 소리입니다. attentive. 여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listen to라는 것은 attentive예요. 이거를 all ears 이렇게도 씁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귀를 쫑긋 이렇게 all ears. 그래서 이거는 집중하는, 귀 기울이는, 관심 있는 이 뜻이에요. 그렇게도 많이 쓰고 여러분 이 단어도 많이 쓰죠. attention 하면 뭐예요? 집중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중 이 말은 차렷 이 말도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뜻도 있어요? 내가 한 사람한테 관심 갖는 거. 내가 늘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면서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 시중 들다. 누구누구 시중 들다. 시중 들다. 그래서 attend 우리 사람 명사 배웠죠? 사람 명사 중에 ant 붙이면 사람 명사죠. attendant 하면 누구예요? 수행원. 하인. 그래서 여러분들 flight attendant 하면 누구예요? flight attendant. 누굴 말해요? 승무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어떻게 사람을 중요하게 만드느냐? 그 만드는 방법. how. 여기서 질문이 how였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첫 번째는 attentive를 해줘라.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느껴진대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수업 시간에 눈을 뜨고 있으면 돼요. 에이 새끼야 눈을 뜨라고 임마. 내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통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다 귀를 기울여주는 거죠. 내 말을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점수 따는 방법 뭐예요? 오늘 뭐 했어? 뭐 했겠어. 이게 아니라 뭐 했겠어. 내가 밖에서 뭐 했겠어. 알아서 할게. 가 아니라 오늘 이거 했어.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든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싸우고 대립하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거 있죠. 이렇게 오늘 이거 했어. 공부 좀 해.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된 거예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한마디면 돼요. 그냥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시요. 조금만 바꾸시면 인생이 편해요. 오히려 대결과 대립과 이 갈등이라는 게 더 힘들지 않으십니까?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let them know you respect their thinking. 이거 이제 간접문이라는 게 나오죠. 간접 명령문. let이라는 것은 let 목적어는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허락하다 이 뜻이죠. 또는 냅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let them know죠. 그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줘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이걸 간접명령이라고 하죠. 뭐를 알도록. 그 다음에 보세요. 동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는 동사 아니에요. 여기는 보어예요. 보어. 동사가 품사를 바꾼 거예요. 여기는 원형 부정사죠. 동사를 원형 부정사로 바꾼 겁니다. 원형 부정사로 바꾼 거예요. 부정사로. 그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죠. 이 대시 없으면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let them know that 대시 없고 왜? 목적격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또 썼죠. 다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문장의 구조를 좀 알아두세요. 서술형 같은 거 쓰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Let them know that you respect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을 네가 respect, 그죠? 존경하고 있다,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또 let이 있죠. Let them voice. Let them. 그들이 뭘 할 수 있도록 let them silence가 아니라 그들이 조용하게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voice하게 해줘라. 근데 여기는 지금 시험 문제를 좀 잘못 내셨어요. 출제자가. 여기서의 voice는 동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잘못 내셨어요. 여기서의 voice는 사전을 찾아보면 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도 있습니다. 근데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Their opinion이라는 목적어가 나온 겁니다. 그들의 의견을 소리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목적어 이렇게. 그죠? 근데 silence는
silence 이거 그들의 얘를 silence하게 해주세요. 아무튼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도 보이스의 동사형이 쓰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as a added bonus 이제 하나를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순서 다시 한번 이거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 글에 대한 대답을 1번 귀 기울여 주세요. 2번 그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끔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로 가는 것을 보너스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also죠. 보너스 이렇게 썼어요. 보너스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그게 보너스가 you might learn something.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니도 배우는 게 있을 것이야. 이게 바로 보너스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영어에는 my friend의 friends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걸 우리가 이중 소유격이라고 그러죠. 이중으로 소유격과 소유격을 이중 소유격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표현이 뭐예요? my friend를 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이렇게 my friend. 내 연필을 한 단어로 내 거 줘 이러죠. 내 거가 영어로 뭐예요? mine. 이게 mine이에요. mine. 소유 대명사. 내 것. 소유 대명사는 다르게 고치면 소유격과 명사를 합친 게 소유 대명사입니다. 아셨죠? 소유격과 명사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s자를 어떻게 쓸까요? 영어로. 이게 apostrophe s 소유격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친구의를 어떻게 써요? 의. of mine. 이렇게 하면 이것 의가 되죠. 이해가셨어요? of mine 하면 내 친구의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에 친구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근데 뒤에서 이게 수식을 받으면 한정을 받으면 정관사 덜을 붙여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의 친구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덜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바꿔봅시다. 네 단어로 my friend's friend는 뭐다? The friend of mine입니다. 외우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중소유격이죠. 여기서는 이제 어를 붙였죠. 이렇게 쓰자고 어를 붙였죠. 내 친구 중에 내 친구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말이죠.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친구 한 명이 once 한때 한 번은 told me about 누구에 대해서 the CEO of the large company 큰 회사의 CEO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는데 그 CEO는 who told one of his manager 그 매니저에게 뭐라고 말했냐? There is nothing you could possibly tell me that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이 문장 외우셔야 됩니다. 한 번만 크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There is nothing. 시작. There is nothing. 여기서 끊으세요.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You could possibly tell me.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그 nothing에 대한 수식이 한 번 더 있죠. That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여기서 대세 동그라미. 이 문장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다 써볼까요? 중요하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맨 위에다가. 여기서의 that은 뭐예요? 텔의 목적어입니까? 아니면 관계대명사입니까? that이라는 게 명사절도 있고 that이라는 게 이 자리가 명사가 오는 자리, 명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면 명사절,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 명사 앞에는 동사가 있던 아니면 전치사가 있던, 그죠? 동사 뒤에는 명사니까 또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만 해요.
대명사 역할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반면에 이게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이 명사가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내가 이 관계대명사 아까 정의를 뭘로 내렸죠? 뭐하고 뭐를 합친 거다? 접속사와 명사를 합쳤죠. 이 명사는 왜 합쳤다? 이 앞에 있는데 대명사가 여기 또 나오니까 그 대명사를 빼서 여기다가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뒷문장이 뭐가 된다? 명사가 빠지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 자체가 형용사 자리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 있죠. 명사 뒤로 후치수식. 이 두 개 차이점 구분 가요? 이거 두 개 구분 가세요 진짜? 진짜 구분 가요? 적어놓고 달달달 외우세요. 이 어순도 모르면서 관계대명사가 어려워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영어는 어순이 생명이에요 생명. 대신 접속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따라서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이 자리가 어디냐 쉽게 말하면 그 앞자리가 뭐냐. 그래서 문장의 맨 앞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다 풀었는데 사실상은 시험 문제 대비하려고 다시 보면 할 거 많죠. 여러분들 독해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문제 풀고 채점 했으니까 끝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꼭 시험장 가면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틀렸어 또 이렇게 되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 문장 오늘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다 외워야 됩니다. 자, 후부터 자를게요. 자, CEO입니다. CEO인데 그 CEO가 어떤 CEO냐면 told one of the manager.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one of the manager. his manager.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콤마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tell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몇 개 갖죠? 두 개. 얘네들 one 한 명 하여간 주소 뭐 붙여요? 에게. 근데 내가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 보라고 그랬죠. 명사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어 아니에요. 그 많은 매니저들 중에 한 명에게. 그러면 을이 어디 있어? 그 을이 여기 뒤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대시. 근데 that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이런 표시 있죠. 이렇게. 아니,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죠. 코테이션 마크를 찍으면 굳이 that을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old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것은 알아야죠. 이걸 말했던 CEO에 대해서 내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A friend of the mine, a friend of the mine이 이 CEO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CEO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죠? 우리가 이거를 코테이션 마크라고 그러죠? quote가 무슨 말이에요? quote. 인용은 사이트가 quote 인용하다. 그게 뭐 같은 얘기네. 인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quotation mark라고 그러고요. quotation mark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기법을 citation이라고 해요. 인용이라고 해요. 인용.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간 문장을 외우시라고요. 여기 있는 문장 외우십니다. 내가 한 명씩 시켜볼 거예요. 나의 눈을 쳐다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There is nothing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다 끝났죠?
there는 해석을 해요, 안 해요? there는 해석을 안 하죠. 이게 일형식입니다. 우리 이따가 일형식 배울 거예요. 존재하다, 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너가 이렇게. 여러분들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빠져야 돼요? You could possibly tell me. 자,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불안해요.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tell이라는 게 몇 형식이니까 목적어가 두 개 옵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말한 게 아니라 나에게 여기 뒤에 뭐뭐을이 없어요. 뭐뭐을.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라고요. 이해 가셨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빠진 겁니다. 대신한 위치가. 그러면 너가 나에게 그죠? 아마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그 뒤에 대시 붙었어요. 이 대시 tell 대시입니까? 1번입니까? 아니면 nothing을 수식하는 2번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일 수가 없죠. 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를 지금 대신해서 여기는 위치는 둘 다 괜찮죠. 얘가 없어야 여기가 목적어가 생략이 돼야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건데 목적어 대신 쓴 게 관계대명사인데 그러면 저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 저기 목적어가 절대로 되면 안 되고요. 여기다 쓸게요. 네가 내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 해석해야 돼요.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없어. 이렇게. 뭐 그 대신 어떤 거냐? I haven't thought about. 그럼 여기서도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에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니까 여기서도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 없어야 돼요. 여기는 목적어 어디가 없어요? I haven't thought about. 전치사 뒤에 목적어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전치사를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름이 왜 전치사겠어요? 누군가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한 문장이에요? 명사가 빠졌으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한 문장이에요? 불완한 문장이에요. 명사가 빠졌으니까. 이 전치사는 이름이 전치사예요. 누군가의 앞에 붙여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명사가. 그 말은 이 명사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여기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생략.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에요. 근데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왜 얘가 목적격이냐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쓰죠? 야, 나랑 영화 보러 갈래? with 다음에 I, my, me, mine 중에 누구 써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4개 중에 뭐 써요? me 쓰죠? 그 말은 전치사 다음에는 뭐를 쓴다? 목적격을 쓴다. 목적격을 쓰니까 이거를 목적어라고 불러요. 전치사의 목적어. 근데 얘가 빠져있다는 말은 여기가 불완한 문장, 즉 관계대명사라는 소리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는 소리예요, 말하는 소리예요. 하지 마라. 니까지인 게 뭘 하냐. 쉽게 말하면 방금까지 말했던 것은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건데 얘는 무슨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전혀 리스펙트하지 않는 마이너스 예시라고 그러죠. 이 글의 요지와 전혀 다른 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자, 이 글의 요지가
착하게 살자예요. 이거의 요지가 착하게 살자예요. 그러면 예시가 전부 다 착한 예시만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증명. 요지가 착하게인데 예시가 전부 다 착하게 사는 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불러요. 증명. 프루브 한다고 그러죠. 프루브를 해요. 그런데 증명하지 않고 이걸 뭐라 불러요? 나쁘게 살았더니 나쁘게 사는 경우가 나왔더니 나쁘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안 좋게 되더라. 그러면 나쁘게 살지 말란 소리죠.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증명이라고 하지 않고 반증이라고 불러요. 반증. 즉 반증은 disprove라고 해요. disprove. 자, 질문. 수능 지문.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지문은 반증을 많이 씁니까? 증명을 많이 씁니까? 반증을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증명을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변별력.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깔려고 만들었어요. 점수를 깔려고. 자, 그러면 이거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예시가 플러스 예시, 증명으로 나오는 예시가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반대로 예시가 나오는 게 어려워요. 반대로.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정반대로 찍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보는 지문들은 대부분이 예시가 반증으로 나와요? 증명으로 나와요? 반증이 더 훨씬 더 많아요. 첫 줄부터 요지 나와요? 통념 나와요? 통념이라는 것은 반대, 잘못된 상식. 누구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어떤 글이 많이 나와요? 통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지 요지를 헷갈리니까. 이해가셨어요? 내가 분명히 내가 외운 단어야 하고 선택지 칠렀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왜 틀려요? 네가 읽은 데가 통념이니까. 네가 읽은 데가 반증을 읽었어. 반증. 그러면 반대가 정답이야. 나쁘기가 아니라 착하기가 이거의 요지라고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장을 일단 이보다 또 단어장 시험 보다 보면 뒷페이지에 가면 동의어 반의어를 제가 또 시험 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2000개의 단어를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셨으면 이 덩어리를 이제 테마별로 조금 나누세요. 그러면 이게 점수를 뺄 수 있어요. 이제 착하게 나오면 나쁘게를 정답으로 고를 줄 알아야 된다고. 정반대되는 단어를. 이제 그런 능력을 조금씩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글의 요지가 상대방을 리스펙트, 중요하게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에 반대가 나왔어요. CEO가. 근데 그 CEO가 어떤 CEO라고요? 자, CEO가 했던 말 시작. There is nothing. 시작 외웠죠? 시작. There is nothing you could possibly tell me. 목적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시 또 나와요.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그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생각해보지 않은. That 시작. That I haven't thought about.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더. 내가 지금껏 생각해본 적 없는 거를 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CEO가. 정말 건방지죠. 이 건방진 CEO가 반증으로 나왔어요. 건방진 CEO 시작. There is nothing you could possibly tell me.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 That I haven't thought about. 알겠지요? Thought about before. 이렇게 돼 있죠. 자, don't ever tell me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걸 ever. 절대로 말하지 마. ever는 강조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I ask you.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Is that understood? 이것도 외우세요. 수동태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일단. 야, 내가 말한 것이 대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is understood예요. 이게 영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어를요. 영어는 사물주어를 되게 많이 써요. 야,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서 나왔대. 진짜? 어디서 들었어? 내가 신문에서 봤어. 이거죠. 우리말은 그거죠. 영어는 어떻게 말해요? Paper says that. 이렇게 말을 해요. 뉴스에 떴어. That is, 그러니까, do you understand?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이렇게도 쓴다고. That is understood. 이렇게 is that understood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 이해 지금 됐니?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해 갔죠? 그 다음에 imagine.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런 건방진 CEO 마이너스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존감이 살아났겠어요? 상실감이 크겠어요? 상실감. 그래서 imagine the loss of self-esteem. self-esteem이 자존감의 상실을 생각해봐라. 그죠? 명령문이에요. imagine이 동사니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Manager must have felt. 여기서의 felt는 비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의 felt는 비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 바꾸죠. 여러분들 네가 외운 동사가 이제 오늘 또 저기 3주 3주 할 겁니다. 네가 외운 동사가 하나로만 쓰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This 여기다 쓸게요. 중요하니까. 자, this soup taste good. The chef taste the soup. 자, 위에 거 taste는 비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 이 숲은 is good이에요. 아, 좋아요. 좋은 맛이 난다예요. 그죠? 상태예요, 상태. 여기서의 taste는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요리사가 이 국을 맛봤다.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여기서는 동작이에요. 동작이고 여기가 목적어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여기에서 felt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Imagine the loss of self-esteem that manager must have felt. 여기서 felt는 동작입니까, 상태입니까? 동작, 그렇죠. 왜? 뒤에 빠진 게 누구니까? 명사가 빠졌으니까. Feel lonely.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I feel lonely. 여기서 feel은 동작이에요, 상태? 상태. 이분들 조심하세요. ly 붙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거 형용사예요. 외로운. 그러면 여기는 주어를 수식한 거죠. 비동사란 소리예요. 나는 외롭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I felt the loss. 상실감을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felt는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뭘 비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I am the loss야 그러면? 나는 로스다?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동작이에요. 목적어란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외운 단어가 절대 그거 하나로만 써있지 않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 내가 외운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본 거예요. 그거를 세계 전체라고 믿지 마셔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문물 하나 개구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must have pp 한 번만 내가 질문할게요. 여기서의 must는 뜻이 뭡니까? 여기서의 must는 뜻이 뭐예요? must가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 그럼 두 번째 무슨 뜻도 있어요? must have pp. 아, 조동사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 때 채울 수 있는 점수는 많아봐야 80점이에요. 나머지 20점은 기본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를 다 내신 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4개월 공부해가지고 80점, 90점이 계속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신 4개월 제외하고 자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must의 과거는 뭐죠? 일단 그것부터 시작할게요. 이거의 뜻 전에 이거의 뜻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시제부터 물어볼게요. 시제.
동사는 시제가 생명이니까. must의 과거는 뭐죠? must든가? must하드는 뭐죠? 그러면 should는 뭐예요? should는 그럼 과거예요? should는 뭐뭐 했어야 한다예요? 조동사는 과거 시제를 어떻게 쓰죠? 어?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형태를 빌려왔죠. 맞아요.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니까 형태를 빌려온 거예요. 어떤 형태를?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 이 사람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뭘로 해석돼요? 나는 공부를 했었어야 했다예요. 했었어야 했다. 쉽게 말하면 should have pp는 과거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should에다가 ed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에 ed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형태를 빌려온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have pp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는 완료라고 부르는데 시제가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순서. 예를 들면 내가 집에를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이미 사라졌어. 이런 거. 그래서 대과거라는 걸 부르는 거야. 대과거. 네가 알고 있는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라는 소리예요. 더 과거. 했었어야만 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caught up는 뭐예요? I caught up. I what up. shut up, caught up, what up. 다 뭐예요? 했었어야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어라? 그러면 가정법은 if가 나타나는 게 아니었네요. 가정법은 if가 나타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if 잘 안 쓰는 문장이 더 많아요.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이거 안 써요. 그냥 I wouldn't do that 하면 나라면 안 하겠어. 이렇게 말해요. 가정법은 if가 생명이 아니라 조동사가 생명이에요. 주절의 조동사. 알겠습니까? 여기가 일단 1번. 그 다음에 must의 뜻이 의무 말고 뭐 있어요? You must be kidding. You must be kidding me. 그러면 여기서 kidding은 약 올리다니까 너 나한테 장난쳐야만 한다래요. 이거. 너 나한테 장난쳐야만 해. 추측이 있죠. 추측. It must be kidding. 너 이거 장난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가 진짜 안 믿을 수 없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과거잖아요. 여기서는 뭐뭐임에 현재를 나타내죠. 뭐뭐임에 틀림없어. 그러면 과거에 야 쟤는 진짜 딱 보니까 중학교 때 아유 영어를 엄청 했겠네 라고 과거를 추측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musted를 쓰시면 안 된다고? musted 쓰면 안 돼. 뭘 써? 순서를 빌려온다고. 순서.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셨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must have felt 그는 느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느꼈었을 것이다. 근데 must는 좀 강해요. may는 조금 약하고 강한 추측. 그러면 내가 참고로 이거의 반대말로 써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는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아니면 이거를 똑같이 단어를 바꿔보세요. 상실감을 느꼈으면 틀림없다는 뭐를 느끼지 못했었다를 똑같아요. 우리 self-esteem을 느꼈었을 리 없다로 바꿔보세요. 나 같으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여기는 지금 self-esteem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아죠. 자존감을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썼을 리 없다. 느꼈었을 리, 뭐뭐 했을 리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must가 의무일 때와 추측일 때의 반대 뜻이 달라요. 의무는 뭐뭐 해야만 한다를 must에다가 not을 붙이면 너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를 쓰는 게 아니라 할 필요 없다라고 쓰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 없다. don't have to를 쓰죠. 이렇게 뭐뭐 할 필요 없다. 자, 근데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를 뭐뭐였을 리 없다로 바꿀 때는 뭘 써요? 그럴 수가 없어. 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니 그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must not 되면 금지가 된다니까요. 금지. 하지마 이렇게 된다고. 하지마 할 필요 없다. 이제 이 뜻이 이렇게 되잖아요.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는 하지마가 아니라 할 필요 없다. must에다 not을 붙이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뜻이에요. 그러면 뭐뭐였으면 틀림없다를 뭐뭐였을 리 없다. 그는 자존감을 느꼈을 리 없다로 바꾸시면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 공부가 중요하다고. can't를 쓰면 뭐뭐였을 리 없다. It can't be true. It can't be true. 사실일 리 없다. 뭐뭐일 리 없다. 그러니까 뭐뭐였을 리 없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can't. 이거 couldn't로 바꾼다 해서 다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can't have felt. 자, 어떻게 쓴다? 그는 자존감을 이거 해석한다. 시작. 자존감을 느꼈었을 리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 써놓으세요. 빨리. 까먹기 전에 빨리 써놓고 외우세요. 집에 가서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상 3300제를 안 했지만 3300제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 지금 3300제 다 할 내용으로 내가 뽑아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똑같은 문장이 밑에 한 번 더 나오죠. It must have discouraged. courage가 무슨 말이죠? 용기죠. 용기를 디스했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discouraged him. 그 다음에 and negatively affected his performance. 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의 그 뭡니까? 업무 수행의 performance. 여기서는 공연이라고 하지 않죠.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했으니까 여기서 반증을 한번 끌어냈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hen you make a person feel a great sense of importance 중요하게 느껴지게 만든다면 he or she will feel on top of the world 의기양양하죠. on top of the world가 내가 세상 끝에 있다 꼭대기에 있다 의기양양 그 다음에 and the level of energy 에너지가 will increase rapidly 그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 두 번이 나왔네요. 반증이 나오고 증명이 한 번 나와서 on the other hand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삽입에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숙제는 꺼주실래요? 숙제는 여기 뒤